글로벌 융합학부 학우 여러분, 저희는 성균관대학교 글로벌 융합학부 제4대 학생회 크레센도 학생회장 김수민, 부학생회장 서보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인사드릴 수 있게 되어 정말 설레는 마음인데요. 이곳 성균관대학교 글로벌 융합학부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푸른 꿈을 펼쳐나갈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저희가 학사정보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학교 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가 많으니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학사정보 안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 글로벌 융합학부는 데이터 통찰 역량, AI 기술에 의해 컨텐츠 선도 능력과 인문 사회과학적 소양을 갖춘 창의 융복합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2019년 1학기에 신설되어 2022년 현재 5기 재학생 여러분들에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2021년 첫 1학년 입학생을 모집한 글로벌 융합학부는 대계열제 및 학과 1학년 전공 진입생과 글로벌 융합학부 입학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문과 이공의 이분법을 뛰어넘는 도전적 융합을 통해 창의적 인재 육성에 힘쓰고 있으며 2021년 소프트웨어 융합대학으로 소속을 옮겨 본격적인 융합교육의 닻을 올렸습니다. 글로벌 융합학부는 데이터 과학으로 빅데이터 속 새로운 통찰을 얻어내는 데이터 사이언스 융합 전공, 인공지능 시대에 대한 이해와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인공지능 융합 전공, 4차 산업혁명 및 스마트 미디어 플랫폼 속 콘텐츠 전문가를 기르는 컬처 앤 테크놀로지 융합 전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어서 본격적인 학사정보 안내가 있겠습니다. 학사정보 안내는 교내 주요 사이트 안내, 수강 신청 안내, 학사제도 안내, 교육과정 및 졸업요건 안내, 각 학과 교수님 소개, 학교 소개, 각 학과 소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내 주요 사이트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학사 업무를 처리하거나 온라인 강의 시청 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성균인 가입을 해야 합니다. 성균관대학교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우측 상단 킹고 아이디 로그인을 누르고 로그인 페이지 하단 성균인 가입을 하시면 성균인이 되실 수 있습니다. 성균인 로그인에 성공하셨다면 다음 화면과 같이 SKKU 포털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포털에서는 GLS, 아이캠퍼스 등 여러분의 학교 생활에 꼭 필요한 사이트로 접속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LS입니다. GLS란 성균관대학교의 통합 포털 사이트로 이곳에서 여러분들의 성적 확인, 기숙사 신청, 등록금 관리 등 학교와 관련된 전반적인 일들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 수강 신청을 하실 때 강의를 담을 수 있는 책가방 및 전자시간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아이캠퍼스입니다. 아이캠퍼스는 성균관대학교의 온라인 강의 플랫폼으로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강의를 듣거나 강의 공지사항 확인 및 교수님과의 소통이 가능한 곳입니다. 다음은 챌린지 스퀘어입니다. 챌린지 스퀘어는 학교 생활관리 플랫폼으로 졸업 요건인 상품을 관리하거나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 및 취업, 행사 정보와 여러분들의 성취 지표를 나타내주는 학생 성공 대시보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GLS, 아이캠퍼스, 챌린지 스퀘어는 모두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성균인 아이디로 로그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들 외에도 여러분들의 학교 생활에 도움을 줄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먼저 성균관대학교의 공식 어플리케이션인 킹고M에서는 학교 생활의 기본이 되는 GLS와 모바일 학생증, 주요 공지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킹고봇 기능을 통해 학교에 관해 궁금한 점을 빠르게 알아보실 수 있으니 꼭 설치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수강 신청 어플입니다. 이 어플에서 모바일로 수강 신청을 하시거나 강좌 정보를 조회하고 여러분들께서 담아두신 책가방 내역 및 수강 신청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모바일 학술정보관 어플리케이션 SKKU 학술정보관입니다. 성균관대학교의 학술정보관, 즉 도서관의 자석 발권 및 자료 검색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이캠퍼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온라인 강의 플랫폼 아이캠퍼스의 모바일 버전으로 PC와 동일하게 강의 수강 및 교수님과의 소통이 가능합니다. 강의 공지사항이나 메시지 알람을 스마트폰 푸시 알림을 통해 받아볼 수 있으니 꼭 설치하셔서 강의의 중요한 정보를 놓치는 일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수강 신청 전반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수강 신청에 앞서 어떤 강의를 들을 것인지, 수업 내용이 어떠한지 사전 조사를 하실 텐데요. 이때 강의 계획서와 에브리타임 강의 평가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강의 계획서는 GLS 수업 영역에서 각 과목별 학수번호를 눌러 조회 가능하며 주로 강의 목차나 수강 대상 학년, 성적 평가 방법, 수업 진행 방식, 사용하는 교재 등 해당 수업을 수강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이 담겨 있습니다. 에브리타임 강의 평가에는 해당 강의를 직접 수강한 학생분들이 남겨주신 강의 평가 과제량, 시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에브리타임 강의 평가는 익명으로 작성된 주관적인 정보이기 때문에 참고용으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의 정보 수집을 통해 듣고자 하는 강의들을 정했다면 수강 신청의 편의를 위해 책가방에 담아두어야 합니다. 책가방은 수강 신청을 보조하는 장바구니 기능으로 책가방에 담아둔 과목들이 수강 신청 페이지에 가장 먼저 보이게 됩니다. GLS 수업 영역, 전자시간표, 학사, 교양 기타 과목 영역에 접속하신 후 보이시는 바와 같이 책가방 담기 버튼을 눌러 책가방에 담으실 수 있습니다. 보통 이수 가능한 학점수에 6학점을 더한 만큼을 담을 수 있는데요. 신입생 여러분들의 경우 총 24학점을 담으실 수 있습니다. 학기별 수강 신청 가능 학점에 대해서는 추후 학사 제도 파트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가방을 활용해 수강 신청의 편의를 더 높일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책가방 정렬 순서 지정입니다. 책가방에 담겨있는 과목들 각각의 정렬 순서를 매기는 것인데요. 수강 신청 페이지에 오름차순으로 과목들이 반영되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으로 수강 신청해야 하는 과목을 1번으로 지정해 둔다면 훨씬 빠르게 해당 과목을 수강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경쟁률 계산입니다. GLS 책가방 영역에서 각 과목을 책가방에 담아둔 학생 수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를 수강 신청 페이지에 나와 있는 과목 정원으로 나누어 해당 과목의 경쟁률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경쟁률이 높은 과목을 우선순위로 지정한다면 수강 신청의 성공률이 높아지겠죠? 책가방까지 설정했다면 본격적으로 수강 신청을 할 단계입니다. PC에서의 수강 신청은 성균관대학교 수강 신청 사이트에서 이루어집니다. 수강 신청 시간에 맞추어 신청하고자 하는 과목 옆 신청 버튼을 클릭하시면 되는데요. 버튼을 클릭하면 나오는 대기 화면을 기다린 후 수강 신청 완료 메시지가 뜨면 순차적으로 다음 과목의 신청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때 완료 메시지의 닫기 버튼을 마우스로 클릭하지 않아도 엔터 혹은 스페이스 바를 눌러 닫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모바일에서 수강 신청을 하는 방법입니다. 모바일에서는 수강 신청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수강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어플에 로그인해 주신 후 수강 신청 탭에서 신청하고자 하는 과목 우측의 신청 버튼을 누르시면 되는데요. PC 버전과 마찬가지로 대기창을 기다린 후 완료 메시지가 뜨면 순차적으로 다음 과목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수강 신청 PC 버전 사이트와 모바일 버전 어플리케이션 모두 로그인 시 학번을 아이디로 입력해야 하는 점 참고해 주세요. 지금까지 수강 신청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렸는데요. 수강 신청 시 유의해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시간표를 짤 때의 유의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동일한 시간대의 수업은 수강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미지와 같이 문제 해결과 알고리즘 수업이 신청된 월요일 오후 1시에는 해당 시간에 진행되는 다른 수업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강의를 연속적으로 신청하시는 연강의 경우 강의실 간의 이동시간 및 휴식시간을 고려해야 합니다. 여러 과목이 이어서 수강 신청되어 있는 경우 각 과목 간의 틈이 15분뿐이라 강의실 간 이동시간이 빠듯하며 수업에 따라 강의가 마치는 시간이 변동적일 수 있습니다. 또 특정한 요일에 많은 강좌를 수강하면 시험 기간 중 하루에 여러 과목 시험을 치러야 할 수도 있다는 점도 고려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1학년 신입생 여러분들의 경우 금요일에는 고전명작 북클럽 또는 창의적 융합 디자인이 필수적으로 배정되기 때문에 금요일 공강이 불가능합니다. 다음은 수강 신청할 때의 유의사항입니다. 먼저 수강 신청 시 하나의 컴퓨터로 수강 신청 페이지 다중창을 동시에 로그인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PC 수강 신청 사이트와 모바일 어플을 동시에 이용하여 수강 신청하는 것 또한 불가능합니다. 수강 신청 페이지 상에서의 일정 횟수 이상 자동 클릭이 확인될 경우 매크로 방지 시스템이 실행되며 수강 신청 시간 약 5분 전부터는 사이트 새로 고침 시 접속이 끊어지거나 로그아웃 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다음은 수강 신청 전에 알아두어야 할 성균관대학교 주요 수업 시스템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직권 배정 시스템입니다. 학교가 교수님과 시간대를 임의로 정해 특정 과목을 자동으로 수강 신청해드리는 직권 배정은 여러분들께서 학교 생활을 하시며 자주 마주칠 시스템인데요. 1학년의 경우 졸업 필수 요건 중 고전 명적, 창의, DS 기반 영역 수업과 글로벌 융합학부 공통교양에 직권 배정됩니다. 이후 2학년이 되어 각 세부 전공에 진입하고 난 이후에는 각 학과에 따라 전공 과목이 직권 배정될 수 있습니다. 또 성균관대학교에는 다양한 수업 방식이 있는데요. 100% 사전 녹화 온라인 강의로 진행되는 중대형 온라인 강의, 수업의 일부는 오프라인으로, 나머지는 온라인 강의로 진행되는 블렌디드 수업,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나 아이캠퍼스에 녹화본이 탑재되어 반복 학습이 가능한 강의 저장 수업, 줌이나 웹엑스 등의 원격 화상 강의로 진행되는 원격 화상 수업 등이 대표적입니다. 각 강좌에 대한 수업 진행 방식은 강의 계획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CL 과목입니다. CL 과목이란 융복합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타 학과에서 개설한 전공 과목을 소속 학과의 전공 과목으로 인정하는 과목을 말합니다. 즉, CL 과목을 수강하면 소속 학과의 전공 과목을 수강한 것과 동등하게 처리됩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 사이언스 융합 전공 학생의 경영학과에서 개설된 CL 과목인 마케팅 인텔리전스를 들으면 전공 과목을 들은 것과 같습니다. 각 과목별 CL 인정 여부는 GLS 수업 명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학사제도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먼저 등록입니다. 학교에 다니기 위해서는 해당 학기에 학교를 다니겠다는 의사표현인 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은 해당 학기 등록 기간에 등록금을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해당 기간 내에 미등록 시 미등록 제적될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등록금은 등록금 고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본인의 우리은행 가상계좌번호에 납부하면 되고, 등록금 고지서는 GLS, 학적 개인 영역, 등록 장학, 등록금 고지서 출력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휴학 및 복학입니다. 학기 시작 전 개인적인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일반 휴학을 신청할 수 있으며, 매 학기 시작 전 안내된 기간 동안 GLS에서 신청합니다. 휴학은 1회에 최대 2학기, 총 최대 6학기까지 가능하며, 임신, 출산, 육아 휴학, 창업 휴학, 군입대 휴학은 6학기에서 제외됩니다. 신입생은 입학 첫 학기 휴학이 불가합니다. 휴학 기간이 만료되면 복학해야 하는데, 휴학 기간 만료 후 자동으로 복학되지 않으니 반드시 복학 신청을 해야 합니다. 휴학 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않을 경우 제적 처리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학기 중 개인적인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기 중 일반 휴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부한 등록금은 휴학일에 따라 납입액에서 차등하여 반환되며, 복학 시 새로 등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반환 사유 발생일에 따른 반환 금액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학점입니다. 학점은 각 과목의 기본 단위수를 의미하며 1학점, 2학점, 3학점, 4학점이 있습니다. 1학점 과목은 일주일 동안 수업이 1시간이라는 의미이고, 한 학기는 15주 동안 수업이 진행되므로 학기당 15시간의 수업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1학점 과목은 일주일에 1시간씩 15주간 수업을 듣고 시험에 통과하면 1학점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수강 신청에 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수강 신청은 학기별로 진행되며, 1학기 수강 신청은 2월에, 2학기 수강 신청은 8월에 진행됩니다. 1, 2학년의 경우 학기당 최대 수강 가능 학점은 18학점이고, 3, 4학년의 경우 학기당 최대 수강 가능 학점은 15학점입니다. 직전 학기에 15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4.0 이상의 평점 평균을 받고 F등급이 없는 경우 18학점을 초과하여 3학점을 더 이수할 수 있습니다. 이번 2022학년도 1학기 수강 신청 일정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신입생 1차 수강 신청은 2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진행되고, 2차 수강 신청은 2월 20일 일요일 오후 7시에 진행됩니다. 수강 신청 변경 기간은 2월 21일 월요일부터 25일 금요일까지이며, 이 기간 이후에는 수강 변경이 불가합니다. 수강 철회 기간은 3월 8일 화요일부터 11일 금요일까지입니다. 매 학기 2과목까지 철회 가능하며, 철회한 과목은 성적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철회는 한 번 승인되면 번복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학점 2월 제도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학점 2월 제도란 이전 학기에 수강하지 못한 학점을 2학점 이내로 다음 학기로 이월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이번 학기 최대 수강 가능 학점이 18학점인데 17학점밖에 수강하지 못했다면 남은 1학점을 다음 학기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이때 최대 2학점까지 이월 가능하며 직전 학기에 평점 평균이 2.5 미만이면 이월할 수 없습니다. 다음 학기에 활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멸되며 다음 학기 수강 신청 시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다음으로 글로벌 융합학부 신입생 대상 직권 배정 과목을 소개하겠습니다. 1학기에는 글로벌 영역의 영어 쓰기 과목과 DS 기반 영역의 컴퓨팅 사고와 소프트웨어 코딩, 그리고 글로벌 융합학부 세미나라는 전공 과목이 직권 배정됩니다. 2학기에는 DS 기반 영역의 문제 해결과 알고리즘 과목이 직권 배정됩니다. 또 고전 명저 영역의 고전 명저 북클럽과 창의 영역의 창의적 융합 디자인은 1, 2학기 내에 교차 수강될 수 있도록 직권 배정됩니다. 예를 들어 1학기에 고전 명저 북클럽이 직권 배정되었다면 2학기에는 창의적 융합 디자인이 직권 배정될 것이고 1학기에 창의적 융합 디자인이 직권 배정되었다면 2학기에는 고전 명저 북클럽이 직권 배정됩니다. 직권 배정된 과목을 삭제하면 직접 수강 신청해야 하니 삭제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직권 배정되는 과목 중 고전 명저 북클럽과 창의적 융합 디자인은 삭제가 불가합니다. 또 의사소통 영역과 같이 졸업 필수 영역 중 직권 배정되지 않는 과목은 직접 수강 신청해야 합니다. 다음은 강의평가와 성적 공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강의평가는 매 학기 중간시험, 기말시험 종료 후 학기당 총 2회 실시됩니다. 기말 강의평가를 완료한 학생에 한해 성적 공시 기간 처음부터 성적 열람 및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말 강의평가를 완료하지 않은 학생은 성적 공시 기간 마지막 날에 성적 열람 및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계절 수업입니다. 계절 수업은 여름 및 겨울방학 기간에 학생들에게 학점 취득의 기회를 추가로 제공하는 수업으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기간 중 종강 다음 주에 바로 개강합니다. 2022학년도의 경우 여름 계절 수업은 6월 7일 화요일에 개강하고 겨울 계절 수업은 12월 12일 월요일에 개강합니다. 계절 수업은 교양 과목들 위주로 개설됩니다. 계절 수업은 재학생 및 휴학생 중 희망자들만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휴학생의 계절 수업 신청은 제적 기간 중 2회까지만 가능합니다. 계절 수업은 연간 9학점, 계절 수업별로 6학점 이내에서 수강 가능합니다. 다음은 도전학기입니다. 도전학기는 여름방학에 진행되는 AI 창의융합 분야의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도전학기 학점은 2학기 학점에 포함되며 도전학기 수강 시 다음 학기에 3학점을 추가로 수강 신청할 수 있고 최대 9학점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도전학기의 모든 수업은 절대평가로 진행됩니다. 다음은 성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평가의 경우에는 클래스 단위, 과목 단위, 교수 단위 등으로 수업마다 다른 평가 방식이 있습니다. PF 교과목의 경우에는 패스 또는 페일로 평가되며 학점으로 인정되기는 하나 평점 평균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글로벌 융합학부의 전공 강의는 대부분 절대평가로 이루어집니다. 등급에 따른 평점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F등급을 받은 과목은 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0점 처리됩니다. F등급을 포함하여 평점 평균이 1.75 미만인 경우에는 학사 경고를 받게 됩니다. 학사 경고를 받으면 학생과 보호자는 지도교수와 면담을 실시하고 학업 증진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의무 유급 2회 이후 재차 연속 3회 또는 통산 4회의 학사 경고를 받은 경우에는 학사 경고 제적됩니다. 신입생의 경우 1학년 1학기, 2학기 연속 평점 평균이 1.0 미만인 경우에 제적됩니다. 매 학기 6기 있는 경우 학과 교원 및 학장의 심의하에 재입학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제적입니다. 제적은 자퇴, 학사 경고 연속 또는 누적, 휴학기간 종료 후 미복학, 미등록 등으로 인하여 우리 대학의 학적을 상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사 일정에 정해진 등록 기간 동안 등록 또는 일반 휴학을 하지 않은 경우 미등록 제적됩니다. 일반 휴학 중인 학생이 일반 휴학 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복학 또는 휴학 연장을 신청하지 않으면 일반 휴학 만료 제적됩니다. 학생 본인이 희망하여 자퇴 원서를 작성하여 학사 운영팀에 제출하는 경우 자퇴 제적됩니다. 다음은 재수강입니다. 수강한 과목 중 C뿔에서 F의 성적을 받은 과목에 동일 과목을 다시 수강하여 성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수강 신청 시 재수강으로 표시됩니다. 재수강한 과목은 기존 성적이 재수강한 성적으로 대체되며 재수강 시 최대 B뿔까지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재수강 후 F등급을 받은 경우 재수강하기 이전인 최초 성적으로 환원됩니다. 재수강은 학기당 최대 2과목까지 가능합니다. 다음은 장학금입니다. 먼저 성적우수 장학금입니다. 재학생의 상위 3%의 학생에게는 등록금의 50%를 지원하고 재학생의 상위 10%의 학생에게는 등록금의 10%를 지원합니다. 글로벌 융합학부의 경우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매 학기 종료 후 2월과 8월 중순에 글로벌 융합학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발표됩니다. 이어서 국가장학금 및 대외장학금입니다. 국가장학금은 학기별 소정의 신청기간에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신청합니다. 국가장학금은 각의 소득 수준 및 성적에 따라 지급되며 문행장학금 등 각종 장학금의 대상자로 선정할 때 활용되므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외부 장학금은 수시로 모집되고 있으며 학교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셔서 해당 장학재단에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수전공입니다. 복수전공이란 다른 전공을 제2전공, 제3전공으로 선택하는 제도입니다. 복수전공은 3학기 이상, 5학기 이내 등록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학과 진입 비대상자는 2학기 이상, 5학기 이내 등록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수전공은 GLS, 신청 자격관리, 복수전공 신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경영학과, 글로벌 경제학과, 글로벌 리더학부,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공학과, 의과대학, 약학대학, 컴퓨터공학과, 그리고 사범대학의 각 학과는 복수전공이 불가합니다. 또 경영학과, 경제학과, 국제통상학 연계전공, 통계학과, 앙트레프레너십 연계전공, 소프트웨어학과는 복수전공에 인원 제한을 두는 학과들입니다. 이 경우 5학기 이내인 학생 중 학점 및 평점 평균 순으로 복수전공 인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술대학의 경우 복수전공 신청 시 사전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학사제도는 학칙 변경으로 인해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이 생기면 학생의 SNS 계정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니 참고 바랍니다. 이상으로 학사제도 안내를 마칩니다. 다음은 교육과정 및 졸업 요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졸업학점은 여러분이 졸업 시까지 이수해야 하는 학점을 의미합니다. 모든 과목에는 최소 1학점, 최대 3학점이 배정되어 있으며 학생들은 본인이 수강한 과목들의 학점 총합이 졸업학점을 넘어야만 졸업이 가능합니다. 이 졸업학점 중 전공학점은 전공과 관련해 들어야 하는 학점으로 크게 전공 코어 수업과 전공 심화 수업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전공 코어란 전공의 핵심적인 내용 전달이 목적인 과목군을 의미하며 문제 해결을 주된 목표로 삼습니다. 또 전공 심화란 학사 과정과 대학원 과정 간의 연계 강화를 위한 심화 과목들을 의미하며 깊이 있는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졸업 학점은 전공 학점 내 전공 코어와 전공 심화 학점이 따로 정해져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일 전공에 한해 글로벌 융합학부 학생들은 전공 코어 42학점, 전공 심화 28학점으로 총 전공 학점 60학점을 채워야만 졸업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은 현재 공통적으로 졸업을 위해 학부에서 정한 글로벌 융합학부 세미나, 교과목을 필수로 이수하게 되어 있지만 세부 전공을 선택한 이후의 졸업 요건은 각자 상이합니다. 먼저 데이터 사이언스 융합 전공은 전공에서 정한 캡스톤 프로젝트 과목 중 한 가지를 이수해야 하는데 데이터 사이언스 캡스톤 프로젝트와 글로벌 융합학부 캡스톤 프로젝트 중 하나를 자율로 선택해 수강하시면 됩니다. 컬처 앤 테크놀로지 융합 전공 또한 마찬가지로 전공에서 정한 캡스톤 프로젝트 과목 중 한 가지를 이수해야 합니다. 인공지능 융합 전공은 졸업을 위해 전공에서 정한 캡스톤 프로젝트 과목 중 2개를, 전공에서 정한 교과목 2개를 이수해야 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전공별로 인정하는 캡스톤 프로젝트 과목이 다르기에
본인이 희망하는 전공에서 인정하는 과목명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졸업 요건에는 신산품제도 포함됩니다. 글로벌 융합학부 새내기 여러분은 20학번 이후부터 구산품제에서 변경된 신산품제를 적용받으며 인성 분야를 필수로 그 외 4개 분야 중 자율로 2가지를 선택하여 총 3개의 분야에서 인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각각의 영역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홈페이지에 공지된 구체적인 인증 조건을 따르시면 되며 이는 PPT 하단의 QR코드를 통해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QR코드는 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온 신산품제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책자에 등장한 구체적인 인증 요건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챌린지 스퀘어에서 온라인으로 각품 인증을 모두 취득한 자를 대상으로 신청에 의하여 상품 이수증명서를 발급하는 제도도 존재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소 이수학점이란 졸업을 위해 수강해야 하는 최소 단위의 학점입니다. 성균관대학교 홈페이지에서 GLS에 접속한 뒤 졸업 요건 충족 현황조의 발을 선택하면 해당 사진과 같은 창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준 학점은 여러분들이 이수해야 하는 최소 이수 학점이며 취득 학점은 현재 여러분께서 이수한 학점을 의미합니다. 가장 오른쪽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자녀 학점을 통해 어떤 과목을 집중해 들어왔고 졸업을 위해서는 어떤 과목을 이수해야 하는지 확인이 가능하니 수강 신청 전 챌린지 스퀘어에서 각자의 최소 이수 학점과 자녀 학점을 알아두는 것이 유용합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융합학부 신입생 여러분. 저는 글로벌 융합학부 학부장을 맡고 있는 김장현 교수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인공지능 융합 전공, 데이터 사이언스 융합 전공, 그리고 컬처 앤 테크놀로지 전공 등 3가지 전공을 위해서 저희 학부에 입학해 주신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글로벌 융합학부는 비록 생긴 지 이제 정확히 말하면 약 1년여, 그리고 그 이전에 2학년 진입까지 포함하면 이제 4년째를 맡고 있는데요. 벌써부터 아주 좋은 성과들이 학생들로부터도 나오고 있고 교수님들로부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성균관대가 야심차게 시작한 글로벌 융합학부가 앞으로 더 좋은 성과를 나타낼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 성과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너무 설레고 너무 기쁩니다. 앞으로 저희 글로벌 융합학부와 함께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꿈을 같이 펼치면서 함께 날아오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글로벌 융합학부 2학번 신입생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지금 많이 기대도 되시고 또 걱정도 많이 되실 텐데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무쪼록 입학하셔서 좋은 성과 많이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데이터 사이언스 융합 전공 주용준 주임 교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데이터 사이언스 융합 전공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데이터 사이언스 융합 전공 같은 경우는 2014년 교육부 수도권 대학 특성화 지원 사업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4년 동안 진행이 되다가요. 글로벌 융합학부 산하 전공으로 심화 개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많은 좋은 커리큘럼을 만들도록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사이언스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요.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을 하고 있는 데이터의 전반적인 라이프 사이클을 다룹니다. 라이프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데이터를 보통은 분석하는 것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데이터가 어떻게 생성이 되냐,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또 분석을 하려면 저장을 해야 되겠죠.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분석을 하고 분석한 데이터 결과를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고 이렇게 데이터 프로덕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데이터 프로덕트를 여러분들한테 커뮤니케이션하는 그런 과정을 배우게 됩니다. 현재 데이터 사이언스 융합 전공 같은 경우에는 3개 트랙으로 운영이 되고요. 정보학, 데이터 관리, 그리고 데이터 분석 트랙으로 운영이 됩니다. 좀 더 정확하게 데이터 사이언스가 무엇이냐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여러 가지 정의가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데이터 사이언스는 우선 방법론과 응용 분야 2가지 분야로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법론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사이언스 방법론은 정보학이라든가 컴퓨터 사이언스 그리고 통계학 방법론을 많이 사용합니다. 물론 컴퓨터 사이언스와 통계학이 근간이 되는 수학적인 지식도 필요를 하겠죠.
이런 지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을,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툴을 학습했으면은 어떻게 이런 툴을 사용할 것인가, 어떤 응용 분야에 성용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뭐 인문학이라든가 사회과학, 공학, 의학 이런 부분에 사용을 하게 되고요. 항상 제가 신입생들한테 얘기를 하는 부분이 기술을 배우는 것에 그치지 말라. 기술을 배우는 목적은 우리가 그 기술을 응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데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의 기술 플러스 또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이 가는 응용 분야, 이런 부분을 많이 학습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부분을 학습하는 좋은 방식은요, 여러분들이 입학을 하셔서 뭐 복수 전공하는 부분도 있고요, 아니면 복수 전공을 안 한다면은 관심 있는 다른 학과에 이런 과목을 듣는 것도 좋은 방식입니다. 이런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데이터 사이언스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이냐라고 말씀을 드리려면은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DIK 피라미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DIK 피라미드라는 부분은 제일 하단에 데이터가 있고요. 그 위에 인포메이션이 있습니다. 데이터로부터 인포메이션을 우리가 추출을 하고요. 그 밑단에 knowledge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문자만 따와가지고 DIK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사이언스의 궁극적인 목표는 데이터로부터 knowledge를 추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전반적인 단계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데이터 사이언스 연구를 하려고 하면은, 데이터 사이언스 공부를 하려고 하면은 방법론과 응용 분야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학습을 하고 저희가 바라는 인재상은 창의적이고 융복합적인 인재입니다. 창의적이라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보면은 그 데이터로부터 어떻게 가치를 창출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창의적인 사고방식이 필요합니다. 사실 뭐 금융 데이터도 그렇고 의학 데이터도 그렇고 데이터라는 부분은 같습니다만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야에서든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을 하고 어떤 부분에 가치를 창출할 것이냐, 이 부분은 오픈 퀘스천입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창의적인 인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창의적이라는 부분은 무엇을 하겠냐, 데이터로부터 무엇을 할 수 있냐, 이런 부분에 대한 해답이 되는 거고요. 다음으로 융복합적인 인재라는 부분은 무엇을 하려고 했으면은 어떻게 하겠냐, 이런 부분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데이터로부터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을 생각을 했으면은 그 부분을 어떻게 실행에 옮길 것인가, 이런 부분을 하려면은 사실 융복합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뭐 의학이라든가 인문, 사회 분야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어떤 기술, 여러분들이 학습하신 뭐 컴퓨터 사이언스, 뭐 인공지능 기술, 머신러닝 기술, 이런 부분을 융복합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 또는 이런 부분에 대한 학습이 필요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글로벌 융합학부 인공지능 융합전공 전공 주임을 맡고 있는 이대호라고 합니다. 먼저 저희 글로벌 융합학부에 합격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그리고 또 환영합니다. 지금의 IT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가 아마 인공지능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의 인공지능이 가능하게끔 만든 것은 몇 가지 원동력이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데이터, 그리고 그것을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데이터가 있고 기술이 있더라도 이것을 활용하지 못하면 사실 이 인공지능이라는 것도 무용지물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인공지능 융합 전공은 단순히 인공지능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산업에 활용하고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를 같이 배울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최고 인공지능 융합 관련 전공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공지능 융합 전공에 들어오시게 된다면 첫 번째로는 데이터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하시게 될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데이터를 어떤 분석 기술로 분석할 수 있을지를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머신러닝, 딥러닝 같은 기술들을 이 단계에서 공부를 하시게 되고요. 그 이후에는 지금 인공지능이 거의 모든 산업에서 다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와 같은 모빌리티 산업,
금융산업, 의료산업 등 거의 모든 전공 산업에서 인공지능이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인공지능들을 각 산업에 어떻게 또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실 겁니다. 글로벌 융합학부에 진입하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하드리고요. 인공지능 융합 전공에서 저희와 함께 또 밝은 미래를 꿈꿔볼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입생 여러분. 컬처 앤 테크놀로지 융합 전공의 주임을 맡고 있는 장병희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함께 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께 컬처 앤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어떠한 것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저희 컬처 앤 테크놀로지 융합 전공은 ICT 기반의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서 콘텐츠와 문화산업의 생태계가 변화하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문화기술을 기반으로 융합 콘텐츠 기업이 성장하고 있고, 그리고 인간과 AI 간의 콘텐츠 협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도 이미 국내를 넘어서 국제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테크놀로지 기반 글로벌 융합 콘텐츠 그리고 문화산업 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고 있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서 컬처 앤 테크놀로지 융합 전공이 설립되었습니다. 컬처 앤 테크놀로지 융합 전공에서 기대하는 인재상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책임 있는 상상을 자유롭게 실험하는 인재입니다. 그리고 기업가 정신으로 무장한 인재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적 책임에 깊은 관심을 가지는 인재를 요청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컬처 앤 테크놀로지 융합 전공의 교육을 통해서 향후에 메타버스 기획자, 미디어 플랫폼 서비스 개발자, 딥러닝 기반 영상 엔지니어, 로코드 플랫폼 개발자, 플랫폼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멀티미디어 추천 시스템 개발자, 융합 콘텐츠 및 문화 서비스 기획자, 어뮤즈먼트 파크 기획자, 영상 특수효과 아티스트, 미디어 파사드 예술가, 그리고 콘텐츠 미디어 스타트업, 데이터 기반의 마케팅 컨설턴트, 문화 데이터 분석가, 청중 경험 디자이너, 디지털 솔루션 컨설턴트, 융합 콘텐츠 기반 사회적 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선 교과 과정을 체계적으로 재편하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들으셨겠지만 마이크로 디그리 프로그램이 새롭게 도입이 됩니다. 마이크로 디그리 프로그램은 특정한 세부 학문 영역의 전문적인 학습을 통해서 미니 학위를 취득하는 것입니다. 우리 컬처 앤 테크놀로지 융합 전공의 경우에는 인공지능 콘텐츠 혹은 AI 플러스 콘텐츠 마이크로 디그리 프로그램이 새롭게 도입이 됩니다. 현재 6과목 정도가 배정이 되어 있는데 향후 10과목 정도 배정이 될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을 통한 콘텐츠 기획과 제작 1, 2 이런 과목들이 이제 마이크로 디그리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고, 여러분들 중에서 이러한 10개 정도의 프로그램 중에서 과목들 중에서 4과목 이상을 수강하시게 되면 마이크로 디그리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과목들의 구성을 이제 새롭게 필드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필드 시스템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산업이나 직무에 맞추어서 과목들을 이제 새롭게 재구성하는 겁니다. 현재 19개 필드를 준비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메타버스 가상현실 필드, 콘텐츠 자연어 처리 필드, 문화 데이터 분석 필드, 게임 필드, 대중음악 필드, 이런 식의 여러분들이 실제로 가서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분야들을 한 19개 정도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과목들을 제공을 하는 방식으로 현재 커리큘럼을 재구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펀사이트 출입도 계속해서 지금 저희들이 준비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부트캠프에 대한 활성화도 열심히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산학 연계를 더욱더 강화하고자 합니다. 혁신융합 콘텐츠 스쿨을 통해서 융합 콘텐츠와 서비스 분야의 현업 전문가분들을 모셔서 여러분들과 체계적으로 한번 공부해보는 그러한 시간, 비교과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고요. 그리고 수업에 있는 프로젝트들도 기업에 있는 프로젝트와 연결하는 것들을 제가 여러 선생님들과 같이 논의 중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컬처 테크놀로지를 이제 학부 수준을 넘어서 대학원까지 연계하는 그러한 방안에 대해서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전문적인 지식을 학습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대학원까지 진출하든지 아니면 학생 연계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좀 일찍 한 5년 정도로 해서 석사까지 따서 실제 현업에 나갈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는 그런 것들도 현재 논의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반갑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글로벌 콘텐츠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전문가 리더로 활동하는 모습을 제가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성균관대학교와 글로벌 융합학부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캠퍼스입니다. 왼쪽 그림은 성균관대학교의 인문사회과학 캠퍼스, 오른쪽 그림은 자연과학 캠퍼스입니다. 건물명 옆 괄호 안의 숫자는 건물 번호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경영관에서 진행하는 수업의 강의실 번호는 모두 건물 번호 33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학부는 인문사회과학 캠퍼스에서 전공 수업 전부와 교양 수업 대부분을 진행하지만 자유 선택한 교양 과목이나 창의적 융합 디자인 수업을 자연과학 캠퍼스에서 진행하므로 두 그림 모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셔틀버스는 학교 내외부를 돌며 학생들의 편의를 돕습니다. 해화역 1번 출구에서 출발하여 교내 농구장을 지나 다시 해화역으로 돌아오는 루트입니다. 위 QR코드는 셔틀버스의 실시간 운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문사회과학 캠퍼스 내 셔틀버스는 400원의 이용료를 내야 하지만 인문사회과학 캠퍼스와 자연과학 캠퍼스를 잇는 인자셔틀은 무료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 인자셔틀은 배차 간격이 크므로 운행 시간을 꼭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캠퍼스 기숙사는 한정적인 수용 인원으로 인해 신청자들을 직전 정규학기 성적 순으로 선발하고 있으나 1학년 신입생의 경우 예외적으로 우선 선발하고 있습니다. 기숙사에 따라 수용 성별과 호실 유형, 학교까지의 거리 및 가격의 차이가 있으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 원룸과 C하우스, M하우스를 제외한 모든 기숙사는 기숙사 내 취사가 불가능한 점 또한 양해 부탁드립니다. 글로벌 융합학부 세미나실은 현재 경영관 지하 2층 33B 202B호에 위치해 있습니다. 학부생이라면 누구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며 세미나실 내 물건 또한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으나 사용 후 제자리에 돌려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세미나실 추가 계획에 있으니 이에 대해서는 추후 공지를 통해 다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 학생회는 학부생들에게 매학기 사물함을 신규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학기 초 SNS와 에브리타임에 공지되는 링크를 통해 선착순 신청을 받고 있으며 학우분들의 사물함 위치 선호도에 따라 마련해 드리고자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융합학부 각 세부 전공을 소개하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글로벌 융합학부는 데이터 사이언스 융합 전공, 인공지능 융합 전공, 컬처 앤 테크놀로지 융합 전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세 가지 전공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사이언스 융합 전공입니다. 데이터 사이언스 융합 전공은 데이터 수집, 분석, 활용을 통해 데이터 생태계 전반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이터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학생들은 데이터 관리, 데이터 분석, 빅데이터, 정보학 등의 분야에 대해 자유롭고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사이언스 융합 전공은 컴퓨터 도구와 통계, 그리고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수많은 데이터로부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나갈 것입니다. 데이터 사이언스 융합 전공에선 무엇을 배울까요? 데이터 사이언스 융합 전공의 전공 수업으로는 데이터베이스 개론, 데이터 사이언스와 R, 데이터 시각화 실습, 딥러닝 개론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정치학이나 경영학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와 접목한 응용 데이터 분석, 자연어 처리와 같은 심화 데이터 분석 수업을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 사이언스를 전공하게 된다면 어떤 진로를 희망할 수 있을까요? 주요 진로로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빅데이터 엔지니어, 빅데이터 분석가, 데이터 인문학자 등이 있습니다. 데이터 사이언스 융합 전공은
데이터 생태계 전반과 관련한 공공, 산업, 민간 전 분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내외 빅데이터 활용 기획 및 마케팅팀, 시시각각 바뀌는 금융시장의 최신 데이터를 담당하는 금융권,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온라인 DB 구축, 프로그램 개발 담당 직군 등으로 진출하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 사이언스 융합 전공은 학생들이 진로를 탐색하고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해외 교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중국 베이징대,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 등 유술대학 아이스쿨과의 교환협정을 통해 해외 대학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 글로벌 데이터 사이언스 캠프를 통해 미국 워싱턴 대학에서 강의를 수강하고 아마존, 구글 등의 유수 기업에 방문하여 데이터 분야를 선도하는 기업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방학에는 데이터 분석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부트캠프를 운영합니다. 부트캠프는 기초 통계 분석과 R, 파이썬, SQL 등 컴퓨터 언어를 이용한 통계 분석 과정을 제공합니다. 또한 데이터 사이언스 융합 전공 내에는 학과 유일의 학회인 디스커버가 있습니다. 디스커버에서는 데이터 분석 실습이나 프로젝트 진행, 공모전 참여 등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인공지능 융합 전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인공지능 융합 전공은 창의적 사고력과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공지능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학부 과정에서 학생들은 머신러닝, 딥러닝, 알고리즘과 데이터 분석 분야에 대해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융합 전공의 장점으로는 교수와 학생 그리고 산업체 전문가가 교육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산업체의 기술 수요가 반영된 실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시로 우수학부생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우수학부생은 학생들이 팀을 이루어 교수님과 협력을 통해 학생이 원하는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는 프로그램으로 기술 수요가 반영된 실제 연구를 경험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융합 전공에서 어떤 것을 배우는지 전공 수업 소개를 통해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융합 전공에 진입하신다면 알고리즘 개론, 시스템 프로그래밍, 인공지능 개론과 같은 전공 수업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융합 전공 학생들은 이와 같은 전공 수업에서 알고리즘 분석에 필요한 기본 법칙과 기술, C언어 기반의 시스템 소프트웨어 설계 방법론, 인공지능 기초 이론 등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융합 전공을 졸업한 학생들은 어떤 진로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인공지능 융합 전공은 인공지능이 활용되는 모든 사업과 사회 전반에 관련된 분야로 진출할 수 있으며 그 중에서도 국내외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기업 및 직군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주요 진로로는 인공지능 관련 시스템 설계 및 프로그램 개발자, 인공지능 관련 서비스 기획자, 인공지능 관련 연구직이 있습니다. 인공지능 융합 전공도 학과만의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융합 전공은 실무 경험을 위한 비전 캠프를 통해 전공생들이 실무 역량을 향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외에도 인공지능 분야를 공부할 때 필요한 코딩 지식을 습득하게 해줄 프리스쿨이나 한 학기 동안 했던 활동 중에서 감명 깊었던 모델들을 발표하는 행사인 인공지능 융합 전공의 날이 있습니다. 인공지능 융합 전공에는 여러 학회가 존재하는데요. 예시로 코코가 있습니다. 코코에서는 선후배 간의 코딩 멘토링, 인공지능 관련 공부 및 공모전 준비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컬처 앤 테크놀로지 융합 전공을 소개하겠습니다. 컬처 앤 테크놀로지 융합 전공은 문화와 예술과 테크놀로지를 융합하여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능동적으로 기획하고 창작하며 널리 전파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학부 과정에서 학생들은 콘텐츠 제작, 콘텐츠 비즈니스, 콘텐츠 테크놀로지, 문화 분석 분야에 대해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컬처 앤 테크놀로지 융합 전공에는 어떤 전공 수업이 있을까요? 컬처 앤 테크놀로지 융합 전공에 진입한다면 모바일 앱 기초, 문화 콘텐츠 기획, 문화산업과 데이터 분석 등의 전공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컬처 앤 테크놀로지 융합 전공 학생들은 이러한 전공 수업을 통해 모바일 앱 디자인의 기초, 문화 원형에 대한 연구와 다양한 활용 방법, 문화산업 분야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필요한 절차와 알고리즘 등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컬처 앤 테크놀로지 융합전공은 다양한 전공 강의가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자유로이 개설되는 만큼 매 학기 같은 강의가 개설되는 지속성이 낮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컬처 앤 테크놀로지 융합전공은 아이디어와 열정, 경험, 그리고 프로페셔널한 포트폴리오를 갖춘 졸업생을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컬처 앤 테크놀로지 융합전공 졸업생은 콘텐츠 기획자, 창작자, 사업가, 마케터, 연구자 등 어떤 쪽이든 자신의 분야에 대한 확실한 방향과 본인만의 생각을 정립한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주요 진로로는 아트 디렉터, 앱 웹 디자이너, 마케터, 콘텐츠 시사평론가 등이 있습니다. 컬처 앤 테크놀로지 융합전공도 학과 특성을 살린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컬처 앤 테크놀로지 융합전공 소속 학생들은 글로벌 펀사이트 트립이라는 콘테스트를 통해 해외 콘텐츠 현장에서 진행할 프로그램을 기획해보고 경쟁을 통해 이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습 위주 강의들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다양한 콘텐츠 분야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더불어 혁신 미디어 스쿨 프로그램으로 기존 교과 활동으로 다루기 어려운 최신 실습, 실험 분야의 집중 교육을 실시합니다. 컬처 앤 테크놀로지 학회는 추후 개설될 예정이며 영상 콘텐츠 제작 및 콘텐츠 관련 프로그램 코딩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컬처 앤 테크놀로지 융합전공에는 제3대 학생회인 커스텀이 있습니다. 데이터 사이언스 융합전공과 인공지능 융합전공은 현재 학과 학생회가 없어 추후 보궐선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학사 안내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글로벌융합학부 제4대 학생회장 김수민입니다. 오늘 저희 학생회가 준비한 학사정보 영상 잘 들으셨을까요? 여러분들의 학교 생활에 있어서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학교 생활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저희 학생회는 학교와 학생 중심에 서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생회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에브리타임 등 여러 소통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편하게 연락 주시면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만나는 그날을 기다리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학교 생활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글로벌융합학부 제4대 학생회 크레센도 부학생회장 서보림입니다. 우선 여러분들의 첫 대학생활을 저희가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앞으로 학교 생활을 하면서 필요하신 것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저희에게 연락주세요. 여러분들의 대학생활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는 학생회가 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글로벌융합학부 제4대 학생회 크레센도 국장단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학사정보 영상이 학우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학우 여러분들의 즐거운 대학 생활을 저희 학생회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